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졸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지 벤처스 이효입니다. 예, 오늘 밖에 비가 오는데 또 그렇죠.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축구도 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아, 축구가 있었나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신 분을 정말 네. 모셨는데요. 예, 제가 아는 벤처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모인 회사 프로그램스. 네. 이름이 또 프로그램스인데 P를 F로 바꿔서 프로그램스. 예. 우리 박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여기 오시다가 또 찰과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심한 상처를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바로 오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후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램스 대표 박태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스는 이제 정보 과잉의 문제를 개인화 및 추천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왓챠라고 내 취향을 분석하는 영화 추천 서비스입니다. 네. 잠깐만요. 정보 과잉을 뭘로 풀어요? 개인화 및 추천으로 풀려고 합니다. 정보 과잉을 개인화와 추천으로 푼다.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개인화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개인화 및 추천을? 그러니까 정보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지, 어떤 게 나한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가 그 개인을 점점 더 잘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혹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첫 서비스로 영화를 일단 첫 번째 서비스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는 자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왓챠를 보면 영화를 추천해주고 영화를 처음에는 평점을 매기게 돼 있죠. 네. 그 평점을 매기고 다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가 취향을 분석하는 영화 추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취향을 분석해서 영화 추천해 주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취향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과정에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봤던 영화 중에 약 20개 정도를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그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영화를 이제 바로바로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는 것 중에서 이제 본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뭐 안 본 것들 중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보고 싶어요로 담아둘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담아둔 걸 되게 이쁘게 영화 보관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저들이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평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도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그 20개 기준으로 하고 나서 더 할 수도 있고 계속 늘어갈 수 있는데 보통 평균 그 평가는 가입하면서 평가는 영화 개수가 몇 개 정도 나나요? 가입하면서 하는 평가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몇십 개 정도인 거고요. 1인당 그냥 평균, 총 별점 평가 개수랑 회원수를 딱 고려했을 때 1인당 평균이 한 120개, 130개 정도 됩니다. 120개, 130개 정도. 네,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또 영화 보면서 이제 계속 더 평가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20개 정도, 130개 정도 자기 취향을 그 입력을 해놓으면 추천받는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나요? 그 정도면 저희가 꽤 정확하게 이제 영화 그분의 취향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추천을 해줄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취향, 그러니까 평가 패턴을 보고 그 사람 패턴을 보고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화된 추천을 하는 거여서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특정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평가 수가 적다거나 하면 약간 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다 같이 아주 정확한 평가를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우리 영화 추천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건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 우리의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 영화 추천한다 그러면 일단은 블록버스터, 지금 공개한 영화, 또는 그 광고주가 추천한 영화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특이한 알고리즘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줄기가 되는 알고리즘은 사실 그렇게 특이한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사실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그런 알고리즘. 콜래버러티브? 협업 필터링. 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그 방법은 이제 되게 공돌이스럽게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다 알아듣습니다. 공돌이만 들으세요, 저희. 뭐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행렬이 있습니다. 한쪽 축에는 이제 유저가 있고 한쪽 축에는 이제 영화 콘텐츠가 있겠죠. 그러면은 평가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평가된 숫자가 이제 써져 있고 대부분의 칸들은 비어 있을 거예요. 영화를 몇만 편씩 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숫자들을 가지고 굉장히 스파스한 매트릭스를 이제 나머지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으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머신에게 모델링을 잘해서 이 전체 별점 데이터를 잘 러닝을 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 채우라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머신에게. 그러니까 그 적은 데이터로 가지고 좀 추정을 잘하는 어떤 통계적인 기법이 적용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내 예상 별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가를 한 게 몇십 개 혹은 100개, 200개가 있을 때 나머지 몇천 개의 몇만 개의 영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얼마나 재밌게 볼지에 대한 예상하는 얼마나 재밌게 볼지에 대한 예상 별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그 예상 별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 재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나오시면 꼭 궁금했어요. 그 왓챠에서 주는 예상 별점 있잖아요. 사실은 뻥이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한 뻥이죠. 근데 그럴듯한 뻥을 주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까 하는 그럴 거라 하는 걸로 영화를 보게 만들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더 좋은 사용자라면 가서 다시 내 별점을 매기게 하는 그런 건데요. 자, 그게 실제하고 얼마만한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뻥은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대표님들처럼 이제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케이스 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되게 안 믿고 이거 이상한 거 틀린 것 같은데 경험을 하다가 몇 번 이제 박스오피스 같은 데서 이제 몇 개를 봤는데 보고 나서 평가하러 왔는데 너무 땅을 2점을 주려고 했는데 뭐 예상 별점이 1.8점, 2.1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그렇게 신뢰도가 생긴 사람들 계속 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취향이 아주 명확한 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내기 약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중간에 잔인한 장면이 몇 장면 나와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쓴다면 많이 해결이 될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로맨틱 그런 뭐 건축학개론이라든지 그런 영화도 좋아하면서도 약간의 정반대의 어떤 잔인한 것도 가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분열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천이 엉뚱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잔인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아주 소프트한 걸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국에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구나. 아직 왓챠에 가입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뭐 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취향 유전자 같은 거를 잘 세팅을 해서 이제 그걸 잘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조합도 저희 다 고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즈는 좀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 말씀드릴게. 첫 번째는 K큐브가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프로그램 쓰니까 회사 이름도 프로그램 쓰니까 프로그래머가 많으시죠? 한 3분의 2 정도가 몇 명 정도 되죠? 저희 25명 중에 16명이 이제 R&D와 개발팀입니다. 16명의 개발자 중에 다수가 죄송합니다. 꼭 우리가 좋은 대학을 고려하지만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도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되고 있는 되게 제가 프로필을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제가 또 이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큰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프레젠테이션의 그 마지막 결론. 예. 마지막 결론이요. 예. 저희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배우고 가시는구나. 오늘 사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하셔도 되고요. 예. 아무튼. 아무튼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개발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은 뭐 나름 굉장히 엣지 있게 그 UI를 만든거나 잘 만드셨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첫 번째는 쓸 수 있는 앱인가? 사람들이 자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쓰는 앱인가? 점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재미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에 가서는 재미가 있어서 쭉 올라갔다가요. 근데 좀 지나니까 영화를 뭐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화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갈 수 있는, 그럼 그 정도밖에 방문에 그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기에 이게 정말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방문 안 하고 방문했을 때 되게 시간을 많이 안 보낸다 이 프레임은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프레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남는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을 이제 서로 경쟁해서 뭐 SNS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간을 얼마나 여기서 쏟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인데요. 저희가 노리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선택하려고 할 때 영화를 뭐 보지? 집에서 이제 IPTV로 하나 볼까? 이제 할 때 이 앱을 켜서 그 상황에서 선택하게 하는 그 상황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주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보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구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글은 정말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구글 검색 엔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어떤 질문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되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그 세상을 바꿀 만한 그게 아니면 한국을 바꿀 만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게 좋은데 영화는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 인재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영화는 시장도 잡고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프로그램스에게 좀 더 부담을 주고 있군요. 좀 큰 문제 해결해봐. 그러니까 그 역량에 맞는 거창한 걸 해도 충분히 되실 분들인데. 이 대표님 저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하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역량이 안 되니까 요구를 안 하는데 막 대표님 뭐 역량이 되니까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사실 저희가 지금 영화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다른 컨텐츠 분야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다 고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 골라주는 그 취향에 기반해서 그래서 정말 그 선택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영화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고통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왓챠를 기획하고 있을 때 FGI를 약 30명 정도 했었어요. 그때 그냥 극장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보는 상황에서 영화를 고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시간짜리 영화 보려고 1시간 동안 이제 헤매는 게 짜증 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포털에 가셔서 이제 영화 추천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이제 올리고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조회수도 보이니까 보시면은 그게 꾸준히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올라오고 굉장히 많이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기 충분히 알겠거든요. 관심 있는 부분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건 맞는데 이걸로 돈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수익 모델은 아직은 안 붙은 것 같은데요. 아직은 붙기 전이고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직은 사이즈가 작지만 나중에는 이제 광고 모델인 건데 광고가 이제 타겟팅된 광고 모델인 거죠. 저희는 모든 유저들의 이제 취향을 꽤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유저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이제 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이제
푸시를 해주거나 다양한 형태로 노출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거는 약간 추천이 되는 거고 나에게 정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 CP 콘텐츠 프로바이더 분들이 이제 자기 이 콘텐츠를 재밌게 소화할 만한 사람들에게 되게 도달시키는 게 되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채워주고 그거는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로 나온 거는 그렇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광고를 실어가지고 할 때는 이쪽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제대로 맞는지. 근데 저희는 이제 추천을 버리고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사람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아니면 광고라고 이제 굉장히 표시를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제일 잘 골라주는 그 신뢰성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지금 이제 영화만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TV로 먼저 확장을. TV 프로그램요? 한국, 미국, 일본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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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후보군은 일단 음악 도서인데요. 음악 도서. 그 순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지, 뭐 서비스를 왓챠 브랜드 안에 그대로 가져가야 될지, 뭐 다른 방법을 할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R&D 쪽으로 이제 차원에서의 준비는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왓챠에서 썼던 그런 알고리즘을 거의 확장해서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각각 그 드라마면 드라마, 음악 별로 다른 또 아마 드라마까지는 이제 영상 콘텐츠고 이제 소비하는 그 환경 자체가 뭐 TV, IP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어서 저희도 아마 같이 왓챠 브랜드로 같이 가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 그 굉장히 회사의 그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인재들을 보유한 게 제가 생각에는 우리 박 대표님의 이제 굉장히 그 리더십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모으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초기 몇 명은 제가 오랫동안 알던 이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1년 후, 대학교 1년 후에 뭐 예전에 어릴 때 넥슨, 그러니까 카포전에서 만났던 포항대 친구, 뭐 넥슨에서 같이 일했던 뭐 그 같이 병특했던 형, 뭐 이런 대학교에서 또 만난 친구, 뭐 연합 동아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 동아리 후배 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잘 모았고 이제 그 팀의 가능성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또 더 조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모으실 때 뭐 특별하게 뭐 약속하신 거 좀 밝혀주세요. 한두 가지만. 약속한 거요? 지분상의 보상이나 아니면 돈 많이 벌으면 뭐 왕창 줄게. 처음에 그냥 제가 그러니까 추천으로 세상을 바꾸자, 약간 개인화 추천이 정말 좀 미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설득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아주 잘 설득되진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이 그런 데 약해요.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들이 돈 많이 준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감언이설에 미래를 보여주고 이런 비전을 보여줬단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꽂아진 사람들은 되게 저한테 따지듯이 막 추천이랑 검색이랑 뭐가 다르냐, 추천이랑 광고랑 뭐가 다르냐,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질문 받으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고 정말 뭐가 다른 걸까, 어느 포인트가 달라진 건지, 뭐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회사를 설립한 이유와 비전 이런 것들은 처음에 가졌던 거는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카이스트 03학번인데 2003년부터 이제 전 창업을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사실 창업이 아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포털이 이제 다음, 엠파스, 네이버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뭐가 불편하냐라고 얘기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엑셀 파일에 제 그 아이템들 이제 하나씩 몇십 개가 있어요. 되게 지금 보면 되게 똥같은 아이템들이 있고 누군가가 시작해서 뭐 망친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엑셀 파일 심지어 비밀번호도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리기도 하거니와 뭐 경험도 없고 뭐 비즈니스도 모르고 기술력도 없고 군 미필이고 이게 제일 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준비를 잘 하자 해서 이것저것 뭐 경영 동아리도 해보고 뭐 이제 엑셀에서 검색하면서 회사 경험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쌓아서 이제 딱 군필이 됐을 때부터 이제 지금 해야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가 딱 2009년 해서 이제 아이폰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벤처 생태계가 생기기 시작할 때여서 또 좀 타이밍상 아주 운이 좋았죠. 2010년에 이제 팀을 꾸리게 됐고 그렇습니다. 첫 아이템은 이게 아니라고 하시죠?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다른 아이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2010년 6월이었어요. 처음에 제 CTO를 제가 다 꼬셔서 이제 뭐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가 이제 제 기억에 2010년 5월에 이제 치킨 몬스터가 론칭을 했고 이제 소셜 커머스 거의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저 둘이 뭔가 한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소셜 커머스 메타 서비스를 만들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거기 솔깃했죠. 솔깃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저희는 뭐 그때 당시 업체가 300개 뭐 이렇게 있었고 뭐 하루에 올라오는 쿠폰 개수가 뭐 몇천 개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정보 과잉의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개인을 이제 쿠폰을 추천을 해주려고 이제 쿠폰 리스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추천을 해주려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트래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까지 가지고 못했죠. 그래서 한 약 6개월 내외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 접었고, 다음 아이템 뭘 할까 해서 이제 영어 추천 서비스를 하자. 자, 그러면 질문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질문. 우리 차경국 대표님. 플라스콘. 차경국 대표님. 애플 앱 스토어 지니어스라는 추천 서비스가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추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은 굉장히 좀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네, 저도 왓챠를 이제 써보니까 얼추 제가 제 취향이 많이 반영이 돼서 괜찮게 추천이 되는데 그런 이제 왓챠 프로그램스에서 직접 그런 좀 마켓이나 앱스토어 같은 것들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마켓하고 제휴하거나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일단 뭐 답변 먼저 드리면은 계획을 마켓 스토어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정말 잘 골라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잘 찾을 수 있게,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도 잘 제공해주고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 마켓을 한다는 건 결국 저희가 컨텐츠를 판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따지면 영화를 보여주고 뭐 앱스토어 예를 들었으니까 뭐 앱을 추천한다고 하면 이제 앱도 이제 거기서 이제 깔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지막 끝에 있는 유통 단계에는 저희가 지금은 안 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골라주는 데 집중한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자, 그렇지만 골라주는 데 집중하시지만 그 연결을 하실 거죠. 연결은 아주 잘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연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뭐 다 오픈해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네, 거기서 저희가 비즈니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를 판매하고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 VOD 같은 서비스하고도 연결한다든가, 북스토어, 그러니까 온라인 북스토어 같은 데로 연결한다든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뮤직 스토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왓챠가 그 영화를 이제 추천해줄 때 이제 본인이 봤던 영화를 이제 평가하기 어떤 개수를 이제 적어주잖아요. 개수를 가지고 이제 SNS에 올리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경쟁 심리에 따라서 이제 난 200개 봤다, 난 300개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던데 이제 그런 걸 의도하신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이제 왓챠가 추천을 해줄 때 예상 평점을 추천해줄 때 그때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쓴 이제 평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스터피스냐 아니면 안 좋은 뭐 평점이 낮은 영화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참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 질문 다시 요약하면 첫 번째 질문은 그 경쟁적으로 평가 개수를 늘리는데 SNS에 노출이 되니까 경쟁적으로 더 많이 영화
평가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의도하셨는지. 네. 그 첫 번째 질문 답변은 이제 뭐 답변부터 드리면은 의도를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저희 내부에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쓰잖아요. 내부 사람들은 써보니까 저희끼리 약간 경쟁이 너 몇 개야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아 사람들도 이런 거 좋아하려나 하고 이제 소셜 그룹을 그러니까 친구들의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게 이제 넣었어요. 넣어서 보니까 그걸 너무 그걸 또 경쟁하는 걸 저희가 보고 아 그러면 이걸 좀 더 편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정렬 순서를 평가 개수 순서로 이제 넣고 약간 저기 친구가 무슨 영화 봤는지 제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계정 연동을 해놓으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뭘 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야한 거 본 거는 자기가 봤다고 표시를 안 해놓을 거예요. 그거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뭐 대부분 안 그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페이스북 친구는 서로 이제 신청하고 수락하는 관계니까 좀 깊은 관계인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약간 팔로우 개념을 넣으면서 당연히 공개 비공개 설정을 넣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 기존의 그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그 점수 이런 걸로 이제 그 나오는데 별점이 나오는데 기존에 뭐 네이버든 다른 데에서 뭐 전문가들이 평가했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평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천의 어떤 점수가 적용이 되는 건지. 저희 지금 현재 외부의 정보는 하나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뭐 저희 안에 이제 그 평가 말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왓챠 안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이제 재가공하고 다시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왓챠 사용자 중에서 전문가들이 또 평가한다는 그 따로 전문가 평점 이런 거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고 계세요? 아이디어 레벨로 있고요. 막 언제 이걸 확실히 넣자 안 넣자 언제 넣자 이런 얘기는 뭐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저도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간단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왓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실제 평점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왓챠에서 주로 주는 점수 저한테 이제 추천해준 영화의 점수들은 3.5, 2.5, 4.5 이렇게 해서 중간을 주셔서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예를 들면 10단계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니즈를 반영할 것 같은데 혹시 5단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별점 단계를 5단계보다는 10단계로 해야지 좀 정교하게 추천을 저 3단계만 나온 것 같은데 3단계요. 3단계 3단계는 약간 애매하죠. 나쁘다, 중간, 좋다. 제일 간단하고 좋잖아요. 5단계는 나쁘다, 그보다는 뭐 중간 나쁘다, 보통.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이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면 좋아하실수록 더 막 왜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거냐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기준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 골라줄 수 있느냐, 더 정확하게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5점제와 10점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붙이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5점으로 하면 뭐 그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은 그 욕구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더 평가 개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유저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7점인가 8점 좀 애매하네 하면서 이제 좀 더 느려지고 좀 더 적게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저희가 그 사람의 취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 차이가 더 상세해져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보다는 그 개수가 더 많은 게 훨씬 저희한테 중요한 정보라는 거고요. 이제 뭐 두 번째는 뭐 개수를 선택한 거죠. 저희는 평가 개수를 더 편하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10점이 사실 아주 의미 있진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을 그 사람 취향을 알아내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7점 할 때 8점을 9점을 했든 이런 게 물론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약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평가 영화를 그 사람이 본 영화를 이제 20개 정도 보여줘요. 그래서 10점으로 평가를 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하게 하면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기분이나 뭐 딱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냥 뭐 적당히 재밌었으니까 5점 줄까 6점 줄까 뭐 약간
이런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아주 큰 효용은 없대 저희가 놓치고 싶은 걸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0점제는 아직 무슨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884개 영화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를 하고 났더니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추천돼서 나오는 영화들이 고전 영화들하고 애니메이션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 고전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계를 느끼거든요, 제 스스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라든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유명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다룰 수 있는 양의 한계가 몇만 개 수준인 것 같아서 실제 추천이라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음반이라 훨씬 더 양이 많은 음반이라든지 도서, 책으로 가시는 게 추천에 있어서는 적절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영화는 본질적으로 추천의 개념보다는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명작들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프로그램에서 영화라는 마차를 먼저 선택하셨는지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정보 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이 있는 쪽으로 서비스를 빨리 쉬프트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추천 서비스는 정보 과잉 때문에 사실 나온 건데 정보 과잉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 영화는 뭐 몇 개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책이나 음원이 오히려 더 개수가 많으니까 그게 추천해주는 게 더 효용이 있지 않느냐. 근데 홍보부장님은 800개를 봐서 800개를 봐서 그런 거고요. 저는 100개, 100몇 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용받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800개 뭐 보면은 당연히 그 고전이나 뭐 애니메이션밖에 추천할 게 없죠. 질문해 주신 게 왜 영화를 선택했냐 이유가 궁금하신 거고 그 이유에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질문의 본질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알고리즘의 추천이 맞는 분야냐? 사실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죠. 사실 저희가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영화를 절대 안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대중적인데 책을 절대 안 읽는 사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추천해줘도 안 읽는다. 그러니까 대중성도 약간 고려가 됐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10대, 20대들은 되게 열심히 찾아 듣고 막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지만 또 30대, 40대만 돼도 사실 음악은 그냥 그렇게 프로젝티브하게 선택해서 듣지 그렇게 않는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콘텐츠의 성격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음악은 별로인 걸 들었어요. 그럼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한 거를 반복 소비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적으로 저희도 생존을 생각해야 되니까 서비스적으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흥하게 만들 자신이 높았던 분야가 이제 영화였던 거고 하나가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또 선택을 안 했겠죠. 저희는 정말 저희의 비전이 있으니까 정말 추천을 잘해줘서 이제 정보방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라는 아이템이 저희의 그 개인화 및 추천 기술력을 쌓아 올리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화를 소비하고 나서 온라인상에 자신의 뭐 평가나 코멘트나 뭐 별점 올리는 거, 뭐 SNS에서 뭐 어떤 영화 재밌더라, 재미없더라 이렇게 올리는 거가 익숙하고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음악은 음악 하나 듣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의 정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영화를 보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영화 정보를 확인하는 행태도 이제 이미 막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되게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제 개인함의 추천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 하나만 더. 미국에는 유명한 영화 추천 서비스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신의 가치가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100만 불을 걸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고리즘을 공모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프로그램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분이 넷플릭스도 알고리즘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프로그램스는 알고리즘을 어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에 컴피티션을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각사의 알고리즘을 모아가지고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초이스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랑 맞냐,
네. 아니면 숨겨놓고 미리 결과를 다 써놓고 그 중에 네. 뭐 예를 들면 50개 중에서 30개들만 가지고 평가하고 20개를 맞추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알고리즘이 어떤 의미인가와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사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천을 잘 해주고 정말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해서 아 이걸 봐야지라고 고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단이고 정말 조금 더 나은 알고리즘과 조금 더 구린 UI가 했을 때 더 못 골라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고리즘의 역할을 저희가 규정짓고 저희가 추천 정확도랑 추천 만족도를 분리해서 저희가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이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많이 하고요. 뭐 노력을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데 그래도 예 조금만 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일단 저희가 25명인데 알고리즘만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6명 있고요. R&D 팀이 따로 있고요. 뭐 박사님도 계세요. 네,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영화 취향이 비슷하다는 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취향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형식으로 뭐 퍼센티지로 보여줄 거냐, 뭐 다르게 뭐 보여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리고 계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하는 것들도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프하고 뭐 계산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R&D에 아주 저희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아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 대표님 이제 거의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근데 펀드레이징을 지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을 어느 정도? 뭐 20억에서 30억 사이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첫 느낌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좀 우수한 인재들이 좀 우리나라를 좀 들썩거릴 만한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영화 추천은 좀 약하지 않나 계속해봅니다. 물론 영화 추천 이게 여러 가지 개인화나 추천 서비스의 첫 시작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고객들에게 밸류를 준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기는 아직은 역부족이거든요. 요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이걸로 해가지고 레버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 대표님하고 좀 거꾸로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모바일 시대에 화면이 작아지면서 보여주는 거를 이제 굉장히 PC 시대보다 굉장히 제한된 걸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개, 세 개를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러면 사용자가 잘 원하는 거,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책이나 도서, 영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놀고 싶은 거, 모든 것이 우리의 현대사회는 선택인데 그거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거 해결해 주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 뭐 저는 굉장히 한국을 들썩거릴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오늘 박 대표님의 대답하시는 그걸 보면서 왠지 또 다른 박지욱 대표를 보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고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인데 그러한 질문들에서 미리 고민 한번 해보셨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답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곳에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 뭐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판단의 순간인데요. 저는 3억. 3억. 그렇군요. 저는 뭐 20억에서 30억이라고요? 한 50억 하면 안 될까요? 이따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D캠프. 예. D캠프는 드림캠프. 예.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만들어주신. 그래서 이 은행권 그 연합회도, 그러니까 은행연합회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장소를 정해주신 센터장님께도 이날리 센터장님, 이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장소 저희가 늘 쓰면서 아주 기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